수학의 정석 제7장 1차, 2차 고차 방정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근데 왜 다시 다루냐면 1차 방정식 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 또는 가우스 기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자와 빨간색 펜을 준비해 놓고요. 일단 등식의 성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A 콜 B이면 1번은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2번은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3번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는 거, 나누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나눌 땐 그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다라는 것 조건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보통 이제 그 분모에 미지수를 쓸 때 습관적으로 0이 아니다, 분모에 쓰는 미지수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 임의 미지수를 분모에 쓸 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첨가하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등식의 성질에서 특히 양변을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일단은 0으로 나누는 경우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동영상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은 AX는 B꼴이죠. 근데 AX는 B꼴에서 이 세 가지 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보면 돼요. 일단은 X의 개수는 A가 0이 아닐 때를 보면 되는데요. 이때는 나누면 되죠. 0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의 해, 오직 하나의 해, 밑줄 그어주세요. 오직 하나의 해. 두 번째는 A가 0일 때인데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면 0x죠.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때 우변이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0과 같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0이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죠. 이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이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냐면 x의 값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2콜0을 만족하는 수를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다 이제 해 또는 근에다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형광펜을 항상 준비해 놓고 해 또는 근에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든 인수정리를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근해 공식을 구해도 됩니다. 단 우리가 이제 이미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한다는 얘기는 복소수 범위에서 풀어라 라는 얘기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왜 다시 다루느냐, 이건 뭐냐면 복습을 하는데 문자의 개수를 포함한 방정식, 문자의 문자 개수, 그러니까 AX, X의 개수 또는 상수항에 문자를 포함한 것과 절대값이 있는 포함한 방정식 또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AX는 B 해법을 볼까요? 일단 밑줄 긋고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A 값이에요. 여기서 AX equal B 해는 이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당연히 1차 방정식이죠. 기준은 A가 0이냐 0이 아니냐예요. 일단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0일 때 둘로 나눕니다. 밑줄 긋고요. 0이 아니면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오직 하나의 x는 a분의 b를 가져요. b는 0이어도 됩니다. 반면에 a가 0이면 나누어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거는 좀 독특한 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x는 3 만족하지 않잖아요.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항상 0이 되는데 그 값이 0이 아닌 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 해가 없고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밑줄 긋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인데요. 어떤 꼴이냐면 0x 이퀄 0 꼴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0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예요. 해는. 그래서 해는 수 전체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라는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밑줄 그을까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하지 않는다.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하지 않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시 1차 방정식을 다루는 거예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a가 실수일 때 우리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나눈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푼 다음에나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2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x-2가 0보다 크거나 될 때 밑줄 그어주세요. 두 개의 조건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때 양수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음수일 때, x-2가 음수일 때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푼 후에나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작다로 나눴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줄 그어볼까요? 적합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지만 그 해가 이 범위 안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 하에서 풀었으니까요. 또 x가 2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서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 적합과 부적합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은 있지만 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7-1번 x에 관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무조건 복소수 범위인데 1차 함수는 1차 방정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때 일단 밑줄 긋고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0x 0 곱하기 x는 0꼴이면 해는 무수히 많아요. 부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0x equal b, b가 0이 아니에요. 0과 어떤 0이 아닌 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일단은 간단한데요. x를 좌변, 나머지 상수를 우변으로 묶으면 ax는 b로 밑줄 그어볼까요? ax b.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x의 개수는 a-b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0이 아니면 양변을 a-b로 나누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오직 하나의 근이죠. 하지만 0이면 얘도 0이잖아요. 그죠? 0x 이퀄 0꼴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즉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은 우변에 x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는 좌변, 모든 x는 좌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변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항에서 몇을 그을까요? 이거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p의 제곱 더하기 4p의 제곱 더하기 3, 이게 x죠. 이퀄 p 플러스 3인데요. 좌변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자 그러면 p 플러스 3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또 p 플러스 1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둘 다 0이 아닐 때 요 밑줄 그어주세요. 둘 다 0이 아니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양변을. 그러면 x의 값은 당연히 p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 모두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인데요.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p가 마이너스 3일 때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 전체가 되는 거죠. 반면에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좌변은 0이지만 우변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부정, 불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밑줄 그을까요? 1차 방정식의 해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해가 오직 하나,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오직 하나. 두 번째 x의 개수가 0인데 상수항도 0이에요. 그럼 0x 이퀄 0이 되니까 해가 수 전체, 즉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0x 이퀄 b예요. 그러면 해가 없죠. 근데 불능이 되는 겁니다. 7-1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왜냐면 일단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옮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고요. 이때 2번도 볼까요? 이 x가 있지만 우변에도 x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좌변으로 이항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2번도 똑같아요. 이 x는 무조건 좌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경우 나누어주는데 2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7-1번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냐면 일단 x가 있으니까 안 되죠. 좌변으로 옮겨야 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x의 개수는 m과 m-1이에요. 근데 우변은 m-1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둘 다 m도 0이 아니고 m이 그러니까 m-1도 0이 아닐 때는 양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 즉 m분의 1 갖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두 가지 경우는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때 만약에 m이 0이면 x의 개수만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잖아요. 해가 없는 거예요. 불능이죠. 그 다음에 m이 1이면 여기도 0, x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니까 당연히 부정이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상태에서는 뭐냐면 우변에 x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전개해서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좌변은 x, 우변은 상수항만 남겨놓고 다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a-2 곱하기 a-3의 x는 a-2가 됐더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죠. x의 개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둘 다 0이 a도 2가 아니고 a가 3이 아니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양변을 a-3으로 나눠주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 a-3분의 1이 남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a 이퀄 2면 좌변도 0, 우변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 전체, 즉 부정이 되는 거고, a 이퀄 3이면 x의 개수만 0이 되고 여긴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걸 일단 별표를 해놓으세요. 문제는 왜냐면 절대값이 있는 식과 식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그 상태로는,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다 풀려요. 왜냐면 절대값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완전히 다 풀려요. 절대값이, 자 2번은 식 자체에다 밑줄을 그어도 되고요. 아래다 그어도 되는데, 절대값이 2개가 있어도 되고 3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2개가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다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이 2개가 있으면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고, 3개가 있으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을 풀었으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 1번 볼까요? 하나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즉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 안에 부를 푸는 겁니다. 부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x의 값을 구한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안 되죠.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2개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2개를 볼까요? 그러면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별표 해놓고요. 절대값이 3개일 때는 4개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클 때만 등호를 붙입니다. 클 때. 그죠? 왜냐면 모든 점을 다 포함하도록 범위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부호를 나눌 수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두 번째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안 되죠. 해가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냐? 만족하네요. 그죠? 얘는 해가 되는 거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만족한 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 2분의 3.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 때는 이런 오른쪽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잖아요. 범위를 나눠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을 때의 함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를 나눠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번 꺾인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오지브라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는 하고요, 절대값 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보면 방금 전에 교재에서 봤던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문제만 푸는 수학이 아니라 보이는 수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서 첫 번째 꺾이는 점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꺾이는 점 3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퀄이라는 것은 교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굵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교점을 잡아서 교점 도구를 이용해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죠, x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교점은 좀 굵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좌변에 1.5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값이 바로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퀄 x 2x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지오지브라를 꼭 이용해서요.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그 손으로 쓰는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눈으로 봐가면서 방정식의 해를 자신이 해결했던 풀었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유제 7-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절대값 그리고 y는 x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려보세요. 1 마이너스 x 사실 이건 x 마이너스 1과 똑같죠. 3 마이너스 x 이거는 x 마이너스 3과 똑같죠. 이퀄 x 플러스 3 이걸 그래프 그려보세요. 꼭 한번 볼까요? 7-3번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의 값 2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x가 2보다 큰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구한 값이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라고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만족하네요. 그죠? 서문회사. 그러면 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식을 한번 볼까요? 요식은 사실은 1-x 보통 x가 앞에 오는데 이 값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 x-1과 똑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3과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안이 0이 되는 x의 값으로 기준으로 해서 3개의 0으로 나눈다. 똑같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로 나눠서 이 값을 구하는데 반드시 x가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적합.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도 있죠. 그래서 영역은 나누고 3분의 1과 7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저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1-x로 칠 필요 없어요. x-1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앞에서 그렸던 거는 이제 숨기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절대값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두 점에서만 만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굵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도 마찬가지로 굵게 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교점을 선택한 다음에 두 그래프에 교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B점과 C점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이 점들을 약간 이제 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B점 0.33 즉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방금 전에 구했던 두 개의 값을 그대로 알 수 있죠. 이런 그래프 마찬가지로 반드시 손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지오지브라로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는 수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 2차 반응식의법은 연이어서 갈게요. 근데 2차 반응식의법은 사실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다 풀립니다. 간단하게. 뭐 지금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 일단 밑줄은 긋게요. 인수분해 이용해도 되고요.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근해 공식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이제 B의 개수가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닌 경우,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짝수인 경우 사실 두 번째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식이 좀 더 간단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x는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착수인 경우 b 프라임을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여기 4가 빠졌죠. 약간 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분모 2가 빠지고 간단해집니다. 분모 분자에서 2로 나눠지는 겁니다. 기본 해법은 인수분해예요. 그냥 읽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 여기서 밑줄 긋고요.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 근이 실근이어도 구할 수 있고 혼이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손으로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꼭 손으로 써서 정리해 주세요. 어렵진 않아요.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우리 제곱근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a분의 b를 이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개하는 과정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손으로 직접 써봐서 완벽하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짝수인 경우는 여기서 2b'을 그대로 대입하면 분모 분자에서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근의 공식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그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그 문제를 나오면 그냥 눈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굳이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전부 다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실근이어도 되고 이렇게 i처럼 허근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근과 허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이제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근이어도 되고 허근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수의 7대 3번을 볼까요? 별표 3개. 100% 시험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 근이 아니라 개수가 무리수여도 되고 복소수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는 겁니다. 복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여도 또는 무리수여도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특히 주의할 것은 여기 밑줄 긋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자 밑줄 긋고요. 이런 꼴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꼴로 고친 다음에 A는 0, B는 0을 놓고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고요. 별표 3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성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때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였냐면 A, B가 유리수일 때 밑줄 그으세요. 자, A, B가 유리수이거나 또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무리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했던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없잖아요, 문제. 그런데 그걸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거나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별표 3개를 해놓고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근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양변에 왜 루트 2 플러스 1의 켤레수 루트 2 마이너스 1을 왜 곱하느냐.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분모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유리화 곱하는 이유는 유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 유리화 이렇게 적어보세요. 분모 유리화 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곱해서 하면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밑줄 긋고 양변에 i를 곱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i를 곱해서 x의 제곱의 개수가 실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모의 실수화예요. 분모의 실수화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니까 나중에 켤레 복소를 곱해서 다시 실수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곱하는 것 뿐입니다. 안 곱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근의 공식은 다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제 7-4번도 보면
여기서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수가 되겠고, 여기는 x의 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양변에 루트 1을 곱하죠? 그러면 곱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는 이유는 분모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계산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답이 나온다는 거고요. 2번은 x의 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그냥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x의 값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번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것도 일단 별표는 해놓되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x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나 같거나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2번은 별표를 별도로 해놓으세요. 두 개. 이거는 이제 x의 범위 따라서 x의 범위가 여기서 주어졌잖아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밑줄 그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x의 제곱의 가우스교가 나왔어요. 그럼 x의 제곱의 가우스교는 범위를 따로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 나눠야 돼요.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가우스 함수의 가우스교의 정의 이거 풀어 쓰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x의 값이 n보다 크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n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푼다고 했죠? x의 값은 그렇죠. 일단 범위로 풀거나 나중에는 x의 값은 n 플러스 h는 이제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로 풉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우스를 이렇게 1단위 그러니까 1의 범위 안에서 나눠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가우스 함수는 0이고 x가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는 가우스 함수는 1이잖아요. 당연히 나눠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x제곱의 가우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를 이렇게 어떻게 구하느냐, 2개, 3개까지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x의 제곱의 개수가 1, 2, 3, 4. 왜냐면 여기서 x의 제곱은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x의 제곱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세 변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별표. 이렇게 구하는, 여기까지가 사실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얼마를 강조해도, 정말 그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풀어주세요. 일단은 1번은 쉽죠. 2x-1보다 크나 같을 때, 그 다음에 2x-0보다 작을 때, 툴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주의할 거, 요 범위 안에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고요. 2번을 볼게요. 바로 자, 이렇게 여기서는 밑줄 그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범위 1보다 크나 같고 루트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2번은 별표를 3개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가우스기와 x제곱의 가우스기의 값을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한 x의 값이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는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거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적합하지 않음, 적합한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눌 때는, 절대값이든 아니면 가우스기호든 범위를 나눌 때는 구한 x의 값이 그 범위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7-5번 이제 알겠죠? 여기서 이제 1번은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나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값은 아주 간단하네요. 여기서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첫 번째 x의 값은 2 하나 남았으니까 2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7-5번을 볼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절대값 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 다음에 해를 구하는데 문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합하냐 또는 적합하지 않느냐 따져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 있는 거는 좀 조심해서 잘 보면 됩니다. 일단은 범위가 짧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가우스 함수는 당연히 1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가우스 함수 x가 2일 때는 가우스 함수가 2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고 구하는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지를 만족하는 해, 즉 2분의 루트 2, 6만 따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은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x가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일 때도 구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제 7-5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켤레 복소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를 일단 3개를 해놓으세요. 어떤 방정식의 해가 a 플러스 bi면 켤레 복소수 a-bi도 반드시 해입니다. 이거예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f알파는 0이라는 뜻인데 복소수에서는 또는 무리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 루트 2가 b 루트가 해면 a 마이너스 b 루트도 마찬가지로 해입니다. 켤레 무리수, 켤레 복소수 둘 다 만족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증명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명 과정이 이렇게 무리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정을 대입해서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죠. 그러면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a-bi를 대입하면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 해보세요. 두 번째는 어드바이스에 이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 별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방법을 하면 굉장히 좀 세련된 방법이죠. 이거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고 복소수 알파를 대입하고 켤레 양변의 켤레를 따지는 겁니다. 전체 켤레. 그러면 각각의 켤레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P, Q, R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파 켤레의 제곱, 알파의 켤레. 결국에 알파 켤레는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이거 0이 해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어드바이스 별표 2개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 능력이죠. 수학적 능력입니다. 이런 거는 꼭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증명한 게 뭐냐면 복소수 알파가 계수가 실수인 다음 방정식 fx, 그러니까 3차, 4차, 5차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켤레 복소수도 해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밑에 무리수도 해당이 돼요. a 플러스 b 루트 m이 만약에 실수 개수가 유리수죠. 실수가 아니라 참 이게 실수했네요.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 방정식의 해면 켤레수 a-b 루트 m도 해가 됩니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리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7-6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 2 플러스 루트 3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이면 2 마이너스 3이 해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무리수, 이게 방금 전에 유리에서는 복소수에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따졌고 여기서는 이제 켤레 무리수가 되겠네요. 이제 켤레수. 이것도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무리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7-6번. 자, 여기서 일단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에 의해서 묶으면 자, 유리수 부분 0, 루트 3의 개수 0이잖아요. 미지수 PQ 2개, 방정식 2개니까 PQ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0이 됨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예, 여기까지. 일단 1차, 2차 방정식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고차 방정식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